이라크 국적의 젊고 아름다운 유튜브 스타가 고향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던 중 밤사이 생명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녀가 희생된 이유는 단지 화장을 하고 다른 나라에서 남성과 함께 살며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은 범인이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단 6개월의 징역형만 선고받았다는 점입니다. 수백 명의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이 나라에서 남성에게 유리한 법률을 폐지하라고 시위했습니다. 이 실제 사건을 알아보기 전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시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2023년 2월 1일 아침 이라크 중부 알디와니아시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급히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피해자는 소셜미디어에서 유명한 22세 유튜버 티바 아랄리였습니다. 그녀는 침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목에는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초기 수사에 따르면 사망 시간은 1월 31일 밤 11시경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는 범인이 몰래 들어와 그녀가 잠자는 동안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있으며 침대에는 티바가 저항한 흔적과 함께 이불과 베개가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목에 멍이 든 것 외에는 피해자의 몸에 다른 상처가 없었고 성폭행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수사 중에 당국은 이 사건이 다소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인범은 남의 집에 침입했을 경우 가족 전체를 공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보통은 더욱 잔인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티바의 사건에서는 범인이 그녀만을 노린 듯 보였고 부모와 형제 자매 등 가족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특히 수사관들은 티바의 가족들이 보이는 이상한 태도에 주목했습니다. 유일하게 슬퍼 보인 사람은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경찰이 침입 흔적이나 집안의 이상한 점을 물었을 때 그들은 당황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빠는 1월 31일 밤 어떤 이상한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티바의 가족들이 보인 회피하는 눈빛과 태도는 수사팀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은 티바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하여 단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수사당국은 현장에서 지문을 수집하여 수사에 활용했습니다. 이라크 유튜버 스타가 의문사했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티바 아랄리는 2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였습니다. 그녀는 유쾌하고 활기찬 생활 영상으로 잘 알려져 있었으며 자신의 흥미로운 순간들을 공유했습니다. 티바는 2017년 이라크에서 터키로 유학을 간 후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2021년에 그녀가 업로드한 영상에서 티바는 터키에 간 이유가 자신의 학문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고 터키의 삶이 너무 좋아서 머무르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그녀는 시리아 출신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연애는 가족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친구는 티바가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연애 때문에 매우 괴로워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 가족들은 여러 차례 그녀에게 이라크로 돌아와 함께 지낼 것을 권유했지만 그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스탄불에 남아 학업과 자신의 커리어를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티바의 절친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오빠와 가족에게 자유롭게 사랑했다는 이유로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은 티바가 인터넷에 화장법 영상을 올리는 것도 반대했으며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여겼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과 긴장 때문에 티바는 고향에 거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2023년 1월 그녀는 자국 축구팀을 응원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가족들의 태도에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위로와 격려를 받은 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티바는 바그다드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어머니를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보수적인 가족관념을 가진 아버지나 오빠와 마주치고 싶지 않아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귀국 전 티바는 귀국 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라크 경찰과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티바와 가족을 중재하며 양측 모두에게 침착을 유지하고 충돌을 피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노력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티바가 이라크에 도착하여 친구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어머니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온 사람들은 몇몇 가족들이었고 친구에 따르면 티바는 어머니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느껴 충격을 받았습니다. 티바의 가족은 그녀가 화장을 하고 남성과 함께 살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해명하려 애썼지만 티바의 가족은 끊임없이 그녀를 탓했고 특히 아버지와 오빠가 그랬습니다. 완고한 딸을 설득할 수 없다고 느낀 오빠는 그녀를 속여 수면제를 먹이고 이라크 디카니아에 있는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티바의 친구는 티바와 가족 간의 다툼이 분명 계속되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1월 31일 밤 10시에 티바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다음날 즉시 터키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티바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도 전에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절친의 진술을 확보한 알디와니아 경찰은 범인이 그녀의 가족 중 한 명일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연약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를 제외하고 몇몇 가족들, 예를 들면 두 오빠와 아버지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던 경찰은 1월 31일 사건 당일 날짜가 표시된 녹음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열어들은 후 당국은 티바와 몇몇 남성 간의 대화 내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녹음 속에는 티바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성의 분노에 찬 고함이 들렸습니다. 그는 딸이 터키로 이주한 결정과 이라크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선택을 질책했습니다. 두 번째 목소리, 아마도 티바의 큰형도 합류하여 아버지의 말을 감히 거역하는 여동생의 불순종적이고 비이성적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집으로 돌아와 살고 SNS 활동을 중단하고 유튜브 채널을 포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티바는 매우 화가 나서 오빠에게 자신의 삶에 간섭하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동시에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을 밝혔습니다. 사실 그녀가 터키에서 살기로 한 이유에는 또 다른 사연이 있었습니다. 과거 티바는 오빠에게 성과 임을 당했으며 심지어 그녀가 목욕할 때 몰래 엿본 적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지만 침묵하며 오빠를 감싸고 티바를 비난했습니다. 이때 오빠는 자신의 행동이 단지 여동생에 대한 관심이었을 뿐이며 그녀가 말한 것처럼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집안에서는 누군가가 물건을 던진 듯한 소리와 함께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말다툼은 끝났지만 티바와 그의 가족은 여전히 공통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티바의 휴대전화에는 다른 녹음 파일은 없었으며 이 녹음은 1월 31일 밤 9시에 녹음된 것으로 그녀가 살해된 밤이기도 했습니다. 티바의 휴대전화에서 경찰은 그녀와 남자친구 사이에 많은 메시지를 발견했으며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좋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남성과 결혼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티바는 귀국에 대한 두려움을 남자친구와 친구들에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수사관들은 범인을 티바의 맏오빠 혹은 아버지로 좁혔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티바의 시신과 방 안의 몇몇 물건에서 채취한 지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탐정들이 피해자의 오빠와 아버지를 소환하여 신문하기로 결정하던 중 중년의 한 남성이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티바의 아버지 타이입 알리였습니다. 타이입이라는 인물은 차분한 태도로 자신이 딸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임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말에 당국은 매우 놀랐고 일부는 그가 아들을 대신해 죄를 뒤집어 쓴 것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그는 행동의 이유에 대해 가족의 명예를 언급했으며 그 말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타이입의 눈에는 딸이 화장을 하고 터키에서의 삶을 SNS에 자랑하는 모습이 이웃들에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다른 남성과 동거하는 딸의 삶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번 충고했음에도 티바는 말을 듣지 않았고 심지어 가족을 방문한 후에도 다시 터키로 돌아가겠다고 하여 타이입은 격분했습니다. 1월 31일 밤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 타이입은 가족을 대신해 이 불효한 딸을 처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티바가 깊이 잠든 틈을 타 그는 몰래 침실로 들어가 그녀가 숨을 멈출 때까지 목을 졸랐습니다. 타이입은 아들이 티바를 괴롭혔다는 주장을 부인했으며
그것은 딸이 이라크를 떠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년 남성이 딸을 살해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소름을 안겼고, 그가 제시한 이유는 더 큰 분노를 유발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피해자의 목에서 채취된 지문 분석 결과를 받았고, 그것은 타이입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그는 자신의 지문을 딸의 몸에 남긴 것이 실수 때문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타이입은 딸의 목에 자신의 지문을 남기는 것이 그녀가 지옥에 가더라도 가족에게 저지른 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2023년 4월 타이입이 단 6개월의 징역형만 선고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명예 때문에 딸을 직접 살해한 자에게는 너무 가벼운 형벌이었습니다. 이라크 형법 제409조는 가족 및 명예와 관련된 상황에서 살인죄의 형량을 감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409조에는 배우자의 간통 현장을 목격하고 그중 한 사람을 죽이거나 영구 장애를 입힌 경우 징역 3년을 넘기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라크 형법 제41조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처벌할 권리, 부모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녀를 징계할 권리가 합법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특히 여성 인권을 위해 싸우는 이들 사이에서 강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티바가 세상을 떠난 직후 이라크 전역에서 수백 명의 여성이 거리로 나와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 체계를 규탄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여성을 향한 폭력을 멈추라거나 형법 제409조 폐지와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며 변화와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여성 인권 단체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내무부는 강력한 입장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라크 내무부 대변인 사드만 장군은 법적 시각에서 이 사건은 가족 내의 사고였으며 아버지가 명예를 되찾기 위해 딸을 다스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라크 형법 제409조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형량을 높일 수 없었습니다. 이 발언은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가해자를 관대하게 대했다고 여기면서 사회적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티바의 살인 사건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유엔과 인권단체들은 이라크 정부의 법 개정을 촉구하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한 인권운동가는 티바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비극을 막지 못한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티바는 이 나라에서 가족의 명예 때문에 목숨을 잃은 유일한 영향력 있는 여성이 아닙니다. 이 사건 이후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여성을 향한 폭력을 멈추라거나 형법 제409조 폐지와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며 변화와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티바의 사례처럼 많은 여성이 위험에 처했지만 책임을 진 사람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단 한 명의 피해자만이 정의를 되찾았으며 그녀의 언니가 나서서 6명의 살인자를 고발하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2006년 1월 25일) 라흐마트 술레이마니는 여자친구 바나즈 마흐무드와 연락이 되지 않자 런던 경찰서를 찾아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술레이마니는 자신과 바나즈의 관계가 그녀의 가족으로부터 허락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두 사람은 바나즈의 가족으로부터 둘 다 죽이겠다는 협박을 여러 번 받았고 웨스트 미들랜드 경찰에 신고했지만 모두 무시당했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은 술레이마니가 모든 것을 과장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술레이마니는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경찰서를 찾아가 여자친구의 생명을 걱정하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란 출신인 그가 너무 끈질기게 요청하자 몇몇 경찰관이 바나즈 마흐무드의 집을 찾아가 상황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마흐무드 가족은 영국 런던 남부 미첨 지역에 거주하는 대표적인 쿠르드계 이라크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마흐무드 부부는 아들 1명과 5딸을 두었으며 1995년부터 영국에 정착했습니다. 경찰이 바나즈를 찾으러 왔을 때 그녀의 부모는 딸이 실종되지 않았으며 며칠씩 집을 나가는 것은 평소에도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술레이마니는 믿지 않았고 경찰에게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여전히 무시했습니다. 사건이 캐롤라인 구드 경감이 이끄는 수도권 경찰청 중대범죄수사팀에 이관되면서야 수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캐롤라인 구드 수석 수사관이 팀을 이끌며 사건을 맡자마자 웨스트 미들랜드 경찰의 수많은 실수를 발견하고 반드시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술레이마니는 캐롤라인을 만나 모든 의심과 여자친구 가족에 대한 수상한 점들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 바나즈는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으며 여성들은 억압적인 규칙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마흐무드 부부는 영국처럼 개방적인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5딸에게 매우 엄격한 규칙을 강요했습니다. 딸들은 길에서 남성을 쳐다보는 것, 화장을 하거나 손톱을 칠하거나 눈썹을 정리하거나 다리털을 제모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리에서 강아지를 쓰다듬는 것조차 규칙 위반으로 간주되었고 그런 일이 있으면 딸들은 심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 가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명예였으며 그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이 있다면 가족 내 남성들이 직접 처리에 나섰습니다. 17세의 바나즈는 가족에 의해 같은 쿠르드 공동체 출신의 한 남성과 강제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바나즈보다 10살 연상이었고 문맹이며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었고 바나즈는 그를 시대에 뒤처진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나즈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고 그녀는 남편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당했습니다. 지옥 같은 삶을 더는 견딜 수 없었던 바나즈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그녀가 남편에게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바나즈가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그들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나즈는 독한 남편과의 삶을 이를 악물고 견뎠으며 결국 결혼 2년 만에 조용히 그를 떠났습니다. 2005년 자유의 몸이 된 바나즈는 라흐마트 술레이마니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와 삼촌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 사람에게 관계를 끝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느 날 바나즈의 사촌이 그녀와 술레이마니가 데이트 중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즉시 집에 가서 이를 알렸습니다. 바나즈가 집에 돌아오자 부모와 삼촌, 사촌들에게 심한 질책과 욕설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와 가족 일부가 자신에 대한 해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장면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바나즈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며 자신과 남자친구를 해치려는 이들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바나즈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극적이고 과장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그녀는 2005년 12월 12일 자신을 죽이려는 이들의 이름이 담긴 편지를 윈블던 경찰서에 보냈습니다. 물론 경찰은 그녀의 절박한 편지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2006년 1월 1일 밤 경찰은 윈블던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긴급 전화를 받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바나즈가 탈진한 상태로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나즈는 아버지가 억지로 술을 마시게 했으며 도망치다 창문을 꿰면서 팔이 다쳤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몇몇 목격자들은 바나즈가 매우 불쌍해 보였으며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겁에 질린 반응을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여성 경찰관은 그녀에게 공감하기는커녕 오히려 바나즈가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 한다며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그 여성 경찰은 바나즈가 창문을 깼다는 이유로 공공기물 파손죄로 기소하려는 의도까지 보였습니다. 술레이마니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바나즈는 모든 일을 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1월 22일 술레이마니는 한 무리의 남성들에게 미행당했고 그중 한 명은 바나즈의 이웃인 무하마드 마리드 하마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술레이마니는 도망치려 애썼습니다. 1월 24일 바나즈는 경찰서에 다시 가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술레이마니는 그날 무언가 일이 벌어졌다고 확신했습니다. 캐롤라인 수석 수사관은 모든 사건들을 연결해보며 바나즈가 남긴 편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편지 속에 적힌 이름들이 바나즈의 아버지, 삼촌, 2명의 사촌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바나즈가 살아있고 옥류되어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마흐무드 가족의 집에 급습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허탈하게 돌아서야 했습니다. 캐롤라인 수석은 바나즈의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했고
1월 23일 늦은 시각부터 모든 신호가 끊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은행 계좌는 손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고, 이로 인해 경찰은 그녀가 무사하지 않을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나즈가 남긴 편지를 단서로 경찰은 대규모 수색과 체포 작전에 나섰지만 쿠르드 커뮤니티가 용의자들을 보호하며 수사에 큰 장벽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캐롤라인 수석 수사관은 직접 검거 작전을 지휘하여 6명의 용의자를 임시로 체포했습니다. 신문실에서 모든 용의자들은 고집스럽게 범행을 부인하며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2월 4일 인근 주민 모하마드 마리드 하마가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는 이전 관련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그룹을 체포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하마에게 녹음 장치를 부착했습니다. 예상대로 하마는 부금 중 다른 공범들과 바나즈의 살해 및 시신 유기 과정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에 가담한 인물들은 바나즈의 아버지, 삼촌, 2명의 사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녹음 파일과 휴대전화 위치 추적, GPS 데이터를 종합해 바나즈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2006년 4월 28일 여행용 가방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바나즈는 모튼과 서튼 공동 묘지에 매장되었으며, 가족은 묘비도 세우지 않았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3월에 열린 재판에서 술레이마니와 바나즈의 언니 베칼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두 사람은 영국 내 쿠르드 커뮤니티로부터 협박을 받았으며 경찰의 24시간 보호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베칼은 아바야와 니캅을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증언할 때만 가림막 뒤에서 복면을 벗고 친부와 친삼촌을 지목했습니다. 베칼은 바나즈를 명예라는 이름으로 죽였다는 가족의 주장을 악마의 변명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여동생을 심진 6명이 감옥에서 죽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베칼은 자신과 여동생들이 영국에 왔을 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가 컸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처럼 서양식 옷을 입고 담배를 피우고 어울렸지만 그 대가는 혹독한 매질이었습니다. 여동생과 마찬가지로 베칼도 사촌과 강제로 결혼당했습니다. 수치스러운 삶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 집에서 도망쳤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2005년 5월 베칼은 친구의 도움을 받아 바나즈를 만나기로 했고,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여동생을 다시 본 베칼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나즈는 매우 야위고 겁에 질린 모습이었으며 작은 손으로 빨랫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세탁기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손빨래를 하며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베칼은 그때 여동생을 데리고 가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2006년 1월 24일 바나즈의 부모가 막내딸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쇼핑을 가는 척하며 집을 비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바나즈를 거실에 재워놓은 후 3명의 사촌과 하마를 불러 그녀를 성행하고 2시간 넘게 바나즈 심지 후 그녀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버밍엄 핸즈워스의 한 집으로 옮겨 뒷마당에 묻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쿠르드 커뮤니티에서 무려 50명이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7명의 범죄자들에게 위조된 알리바이를 제공하고 시신 유기를 도왔습니다. 재판 말미 바나즈의 아버지 마흐무드는 최소 20년형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의 삼촌 아리는 최소 23년형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웃 하마는 최소 17년형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명의 사촌은 각각 최소 22년형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한 사촌은 정의 절차를 방해하고 불법적인 매장을 도운 혐의로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이후 살인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베칼은 여전히 경찰의 보호하에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참여 중입니다. 그녀는 안전상의 이유로 나머지 3명의 여동생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편 바나즈의 남자친구 술레이마니는 캐롤라인 수사관에 의해 진정한 영웅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 애썼지만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2016년 술레이마니는 결정했습니다.
백할은 그가 바나즈와 다시 만나는 꿈을 꿨다고 자신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백할은 다른 세상에서 바나즈와 술레이마니가 다시 만났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더 흥미로운 사건들을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